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인 안성 팀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좀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계속 현장에서 제가 단독으로 좀 많이 이제 찍어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건물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 건물이 최근에 이제 승고라는 어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이제 벼룩시장 같은 예전에 그런 신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사를 맡기셨다가 엄청 낭패를 보신 그런 사연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경악을 정말 금치 못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영상을 1차적으로 올려드렸죠.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순차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건데, 한번 내부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지, 업체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물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일반 2층짜리 주택을 생각하시면 돼요.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 뒤쪽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자, 정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원도 있고요. 지금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이건 이제 전에 업자가 이렇게 해놓고 나간 겁니다. 자, 내부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처참합니다. 이게 빔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얼추 보면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런 데 보시면은 용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좌측도 보면은 용접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한 로프 같은 게 매달려 있죠.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올린 겁니다. 뭐냐면 이 빔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잘라가지고 들어 올린 겁니다. 이게 지금 빔이 150에 150의 H빔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람이 충분히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PT 아시바 같은 걸 놓고 좀 올릴 수 있는, 무게가 나옵니다. 그렇게 무거운 빔은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찌 해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요 밑에 쪽에 용접이 안 돼 있어요, 문제는. 그리고 요 기둥과 H빔 만나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용접도 안 돼 있고, 치수도 잘못, 재가지고, 마무리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이 볼을 보면은 더 심각한데, 이거 지금 전산볼트를 이렇게 디귿자로 묶어놨거든요. 이 전산볼트를 묶어놓고 빔을 그냥 얹혀놓은 겁니다. 여기 내부 보시면은 이상하죠. 저기를 연부한 칼을 심어놓고 빔을 거기다 얹혀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브라켓 플레이트를 대놓고 완벽하게 좀 앙카링도 하고, 빔과 빔이 만나는 부분도 안에 이음판을 놓고 용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죠. 심지어 밑바닥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조차 없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빔과 빔이 만나는 부분도 되게 조잡하게 용접을 해놨죠. 원래 이 사이즈의 H빔이면은 이 사이즈 규격에 맞는 이음판을 다 제작을 해놓고 그 이음판을 용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하나도 안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전선 볼트, 저기도 전선 볼트.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면 절단한 거를 아삭모삭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위에만 지금 용접을 해놨는데 사실 이게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브가 아래로 처지다 보니까 여기 이제 빈틈이 있는 거를 못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부한 칼을 박아놓고 얹혀놓은 거죠. 이런 업체들은 진짜 정의구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웬만해서 저희 영상에서 다른 업체들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벽체를 철거하고 구조보강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물론 댓글에 보면은 이렇게 저렴하게 맡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는 아주 극소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전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낮게 후려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여기 애기들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애기가 둘이에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저도 이런 전원주택에서 사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이제 꿈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소유주께서는 자제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한 번에 짓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네가 대수선 인허가 안 받아놓고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와서 위반건축물이라고 관리대장이 등재가 되고요. 과태료도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경찰에 고발까지 됩니다. 반드시 대수선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요. 이게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모르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자들에게 대수선에 관련된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계단 같은 경우에 없애고 다시 신설을 하더라도 대수선 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구조보강 같은 경우에도 기둥을 3개소 이상 신설을 하거나 내력벽은 일정 면적 이상 철거를 하게 되면은 대수선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예전이야 이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구조 검토 혹은 안전진단을 받고 모든 공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구청에 이렇게 적발돼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앞에 마당 얼마나 넓어요. 이거 조경수도 예쁘고 벌써 입주하셔가지고 아웅다웅 애기들이랑 있었어야 되는데 그 꿈이 이제 송두리째 사라진 겁니다. 2층을 가서 보면 더 처참한데 자, 1층에 지금 제대로 보강 안 된 거를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이 이제 우측에도 3D 스캔 띄어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여기가 지금 벽체가 원래 있었던 공간에 벽체가 없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설프게 보강 아닌 그냥 빔을 세워놓고 나니까 이제 벽이 하중이 이제 실려가지고 이 바닥이 아래로 처지는 겁니다. 제대로 밑에서 지지를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벽이 가로로 이제 금이 가고 세로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데미지를 먹어서 흔들려가지고 정상적인 크랙이 갈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지진이 왔을 때 아무리 내진 대응이 잘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지진이 오면은 균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크랙이죠. 요인이 너무 명확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여러분께서 보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승고라는 어플도 마찬가지고 블로그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잘하시면 돼요. 잘하시는 분 찾아가지고 맡기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자, 앞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각파이프를 갖다 놨잖아요. 이것도 외벽 공사까지 다 해준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지붕 공사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반사필름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것도 그냥 이대로 붙이려고 하다가 여기서 그냥 빠진 겁니다. 결국에 돈만 받아갖고 간 거죠. 이런 주택들, 특히나 전원주택이나 조금 노후화된 건물들은 이런 마감재들이 굉장히 좀 떠 있어서 누수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면 누수하는 데 있어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런 대응책들 그리고 단열에 대한 대응책들을 제시를 한답시고 전체적인 마감도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맡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매년 나옵니다. 정말 매년이 아니고 한 달에 5건 이상은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는 이제 주력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 이제 국한된 전화만 그렇게 오는 거지, 만약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마감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주력 분야로 올려놨으면 더 많은 전화가 왔을 겁니다. 저희도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정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는 팀인데 우리가 한 것 외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안 들어가만이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철칙은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되 분명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명확하게 하고 3D 모델링이라도 그려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변하고 정확한 그 물량에 의해서 견적을 산출을 하고 좀 그렇게 이제 견적 작업부터 시공, 마감까지 좀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주택을 쓰시거나 혹은 전체적인 마감을 할 때 전체적으로는 한다고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피해를 줘 놓고 자기네들은 또 다른 현장 가서 이렇게 또 사고를 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소유주분께서 다른 현장을 이제 찾으신 거예요. 이하동에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서울 내부에도 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5층, 6층 이런 규모의 빌딩까지도 건드려 놓고 거의 8개월째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꼭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희가 그분들이 했던 현장을 그동안 좀 보완을 했던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방관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고요. 기본적인 상식조차 안 통하시는 분들이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 설명까지 이제 드렸죠. 숨은 고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수는요, 숨지 않습니다. 숨어 있는 분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라 그러면 되겠니? 자신이 있으면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치. 또 잘하시면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숨은 고수 찾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업체가 있을 거야.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마감까지 안 한다, 마감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안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이 리모델링 공사나 신축 공사의 영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야를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은 인력들과 많은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주력 분야인 이런 대수선, 내력벽을 철거하고 구조 보강에 좀 특화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마감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건물의 어떤 물량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견적을 내고 좀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리모델링 금액이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지도 않고요. 지표조차도 삼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정당하게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거에 따른 물량을 산출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아끼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을 안 드린다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1억, 2억으로 저희한테 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끼지 말아야 될 돈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현장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이제 이 부분 저희가 제대로 잡아가는 공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업자들이 망쳐놓은 현장들에 대해서 꽤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런 업체 조심하세요, 저런 업체 조심하세요. 물론 이제 실명이라든지 업체명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설령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차원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언급드리는 건 좀 위험하니까 나중에 직접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무 마음이 아픈 현장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고 한 번쯤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업체의 어떤 포트폴리오라든지 연역을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고 다음에 다른 현장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